안녕하십니까. 와이타임스 논평의 주부길입니다. 미군의 대북한 군사적 움직임이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미군이 일본 자위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했습니다. 김정은이 만약에 비핵화 포기 선언을 한다든지 도발을 할 경우에 강력하게 응징할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한미연합 군사훈련이 유보된 상황에서 미군이 지난 4일 날 일본 자위대하고 역대 최대 규모의 공중연합훈련을 실시해가지고 그 배경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한반도 유사시에 북한 폭격을 담당하는 일본 북부 아오모리현의 미사와 기지 인근에서 진행되었다는 것은 이번 훈련이 의도하는 바를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이 훈련에 참여한 규모 역시 역대급입니다. 미 공군의 전략 핵폭격기 무시무시한 B-52가 미국령 괌과 미국 노스다코타 공군기지에서 각각 한 개씩 비행을 했고요. F-16 6대도 동반 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일본 항공자위대 F-2, F-4, F-15 등을 포함해 가지고요. 홋카이도, 호쿠리쿠, 오키나와 이런 6개 부대의 총 45대가 교대를 하면서 참여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또한 미국 해병대의 수직 이착륙 수송기죠. 오스프리 2기도 4일날 보급기지인 치토세시에 도착해가지고 훈련에 합류를 했습니다. 이를 보도한 일본의 마이니 신문은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이번 훈련이 북한과 중국을 견제하는 목적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썼습니다. 특히 관심을 끄는 것은 미국과 일본의 합동 공중훈련 자체를 사진과 함께 구체적으로 공개했다는 점입니다. 이건 아주 이례적인 일입니다. 그것도 역대 최대 규모라는 사실까지 다 밝혔습니다. 과감하게 공개한 거죠. 이거 분명히 의도가 있는 거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또 그동안 미국이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가지고 B-52 같은 전략 폭격기를 한반도 인근에 전개하는 것도 자제를 해왔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그것도 한 대가 아니라 2대나 출격시켰습니다. 아주 이례적이죠. 이 미국과 일본의 합동 공중군사훈련은 지난 1월 22일부터 부분적으로 시작돼 가지고요. 북한 건군절이 있는 8일까지 진행이 됩니다. 여기다가 미군은 또 8일 열릴 북한의 건군절 72주년 행사를 앞두고 대륙간 탄도미사일 그러니까 ICBM을 공개 시험 발사를 하면서 북한을 압박했습니다. 미군은 5일날 오전 0시 33분 미국 시간인데요. 캘리포니아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미트맨3를 시험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미트맨3는 이 사정거리가 13,000km에 달하고요. 미국 본토에서 평양을 30분 이내에 타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미트맨3 시험 발사가 관심을 끄는 건 뭐냐면 북한이 오는 8일날 건군절 행사 그리고 16일날 광명성절 그러니까 김정일 생일이죠. 이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시점이라는 점입니다. 과거에도 미군은 동아시아 군사력 긴장이 고조됐을 때 미트맨을 쏘아 올리곤 했기 때문에 더욱 주목을 받고 있는 겁니다. 지난해에도 미 공군은 5월 1일과 9일 그리고 10월 2일 반덴버그 공군기지에서 미트맨3를 시험 발사했는데요. 그때도 북한이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이라고 그러죠. 이 도발에 나섰던 시기하고 몇 개 겹칩니다. 한편 북한은 평양 동남쪽 부근에 자리한 열병식 훈련장에서 8,000여 명에 달하는 병력들이 대열을 이룬 모습이 지난 1월 20일 날 미국의 유성에 포착된 바 있습니다. 미군은 또 전술핵을 장착한 오하이오급 잠수함 USS 테네시함을 작년 말 실전 배치했다는 사실이 지난 1월 30일 날 밝혀졌습니다. 지난해 12월 말 조지아주 킹스베이 해군 잠수함 기지를 떠났는데요. 이 USS 테네시함에는 SLBM인 트라이던트 2를 장착을 했습니다. 그런데 미군은 이 미사일에 5에서 7킬로톤 수준의 W76-2 잠수함 발사 미사일인데요. 그러니까 이 SLBM을 저유력 핵탄두를 탑재했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원래는 90에서 475킬로톤 유력의 핵탄두를 장착했었는데 이걸 저위력으로 교체한 겁니다. 여기서 관심을 끄는 건 뭐냐면 왜 미군이 고위력의 전략 핵무기가 아니라 저위력의 전술핵으로 교체했는가 하는 점입니다. 이건 뭐냐면 전략 핵무기는 파괴력이 강해가지고
실전에 쓰게 되면 공멸의 우려가 크기 때문에 이 북한 같은 핵 보유국들은 아예 그건 뭐 쓰지도 않을 거니까 하면서 위협으로 느끼지 않습니다. 상대적으로 파괴력이 약한 전술핵 무기를 미군이 잠수함에 탑재했다는 것은 북한을 겨냥해가지고 외과 수술식 핵타격, 그러니까 코피 작전 같은 그런 것들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 겁니다. 특별히 북한의 지하시설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 W76E만큼 효과적인 무기가 없습니다. 이 W76E가 벙커버스터라든지 GBU-43 공중폭발 대형 폭탄 이런 것보다도 위력이 훨씬 강합니다. 북한은 한 6,000여 개 이상의 지하시설물들을 구축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이 무기가 주목을 받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미군의 특수작전기인데요. 미 공군 C-146의 울프하운드 수송기가 오산 공군기지에 배치되어 있다는 것이 확인됐고요. 지난달 25일에는 서해와 일본 일대를 수차례 비행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이 C-146의 수송기는요, 민간인 복장으로 위장한 미국 최정예 특수부대원을 수송하는 용도로 활용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북한으로 직접 날아가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와 함께 미군의 MC-130J 코만도 계열의 특수전 수송기가 일본에 배치됐습니다. 이 MC-130은 무장병력이라든지 공수부대원을 수용할 수 있는 특수전 전용 수송기입니다. 여기에 한반도를 담당하는 7함대의 최신의 MQ-40 트라이톤 무인 정찰기도 괌에 배치를 해가지고 대북 정보 감시 능력을 대폭 증강했습니다. 또 있습니다. 미국 알래스카 공군기지 소속의 F-22 랩터 4대가 일본 요코타 공군기지에 파견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알래스카의 F-22 랩터는 한반도 인근에 전개를 했다는 것이 그 이유가 있는데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데요. 이건 뭐냐면 이 알래스카의 F-22는 유사시에 한반도에 전개되는 전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F-22 랩터는 북한의 레이더에 걸리지 않은 채 평양 같은 주요 시설들을 공격할 수 있어가지고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미국의 전략 무기 중에 하나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군사적 움직임이 심상치 않은 상황에서 미 해군의 7함대 지휘통제함이죠. 블루리지함이 5일날 부산 해군 작전기지에 입항을 했습니다. 대외적으로는 블루리지함의 이번 입항 목적이 양국 해군 간 교류협력 및 우호 증진이라 그러면서 현재로서는 블루리지함과의 연합훈련 계획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만은 글쎄요, 뭐 지금 시점인데 뭐 별 목적도 없이 이렇게 부산항에 괜히 오지는 않았을 거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이 블루리지는 일본 요스카 기지를 모항으로 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데요. 이번에 부산에 온 블루리지함은 한 일주일 정도 부산에 있을 예정인데요. 주한미군의 군사적 동향 점검, 아마 이런 것들과 연관되어 있지 않나 하는 추측을 낳고 있습니다. 이 블루리지함은 핵추진 항공모함 로널드 레이건호를 비롯해가지고 핵잠수함 10여 척, 그리고 이지스 구축함, 순양함 20여 척, 항공기 300여 대의 작전을 지휘하는 역할을 맡고 있습니다. 그 내부에는 전술기함 지휘본부, 합동작전본부, 합동정보본부, 상륙군 작전지휘소 같은 4개의 작전지휘소가 운영되고 있어가지고요. 바다의 사령관이라고 불립니다. 7함대 지휘부와 승조원 등 1200여 명이 승선한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블루리지함이 떴다 그러면 아주 엄청난 일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시점에서 미군은 이렇게 전력을 대폭 증원하고 또 대대적 훈련까지 실시하고 있는 것일까? 이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죠. 우선 예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김정은이 지난해 말 노동당 중앙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했죠. 그러면서 비핵화 협상 자체를 파기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김정은이 이미 대북제재 해제 문제에 대해서 미국이 진일보된 어떤 내용을 내놓지 않을 경우, 그러니까 태도 전환이 없을 경우 핵과 미사일 모라토리엄을 파기할 것을 예고한 바 있습니다. 김정은은 분명히 비핵화 의지가 전혀 없죠. 그동안 마치 비핵화를 할 듯 쇼를 벌여왔고요. 문재인 정부는 여기에 장단을 맞추면서 미국을 현혹해 왔지만 모든 것이 다 쇼였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 재선을 준비하고 있는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어서 가장
원치 않는 상황이 뭐냐면 김정은이 대놓고 비핵화 협상 파기를 선언하는 것이죠. 그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턱 밑을 들이받는 이런 현상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건 뭐냐면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 과도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한테 있어서 가장 좋은 카드는 김정은이 다시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고 고개 숙이고 나서는 것인데요.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김정은이 그렇게 행동할 그렇게 명분은 별로 없지 않나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김정은 역시 상황 돌파를 위해서 비핵화 협상을 하겠다는 그 약속을 파기하고 새로운 길을 가겠다고 선언한 일만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김정은이 그렇게 엇나가는 것을 결코 원하지 않고 있고요. 만약에 기어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새로운 길로 가겠다고 김정은이 말하고 나오면 이제 군사적 행동으로 응징하겠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5일 날 현지 시간인데요. 미국 의회에서 진행된 국정연설에서도 북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전형적인 무시 전략이죠. 이건 반대로 김정은한테는 아주 기분 좋지 않은 상황입니다. 김정은 오히려 시간에 쫓기고 있고요. 되려 트럼프 대통령이 그동안 북한의 주무기였던 벼랑 끝 전술을 펼치고 있는 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이 정면 돌파를 위해서 도발을 감행한다 그러면 또는 북한이 비핵화 협상 파기선을 한다 그러면 그야말로 미국의 군사적 행동이 곧바로 시행될 수 있을 것을 지금 미국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의 한반도 상황은 지주군도 조용히 보이지만 사실 일촉즉발의 위기에 처해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모든 것은 김정은에게 달려 있습니다. 오늘 와이타임스 논평 한반도 정세 분석을 여러분께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